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크게 멀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단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론 우리가 자랑이라 생각하며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관계를 망가뜨리고 마음을 닫게 만든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분명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분명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이었는데 왜 상대방의 표정이 그렇게 어두워졌을까? 분명 축하받고 싶어 했던 말인데 왜 그 사람은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을까? 자랑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품격을 잃은 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랑을 쏟아놓곤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 자랑만은 혀를 꽉 깨물고 참아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 5가지를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중반의 박 여사님은 평소 친구들과 만나면 이야기 나누는 걸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친구들이 하나 둘 멀어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던 박 여사님은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솔직히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너 요즘 왜 연락이 뜸해졌어? 친구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는 말이 가끔 듣기 힘들 때가 있어. 박 여사님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했다고? 난 항상 네 얘기 잘 들어줬는데. 친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한테는 자랑일지 몰라도 내겐 상처가 된 말들이 있었어. 그 순간 박 여사님은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이 무심코 했던 말들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손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새로 산 집이 얼마나 좋은지 돌이켜보니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그저 나누고 싶었던 건데 친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입에 올립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처지와 마음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그 말은 자랑이 아니라 상대에게 상처가 되고 맙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이 행동보다 적고 행동이 말보다 많다. 품격 있는 자랑이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스스로 빛이 나는 법입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내가 했던 말 중 누군가를 아프게 한 말이 있진 않았는지 천천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할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랑 5가지를 마음 깊이 새기고 앞으로 더 성숙하고 품격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랑 첫 번째, 자식 자랑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자부심이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식이 잘 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쁘고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 자식이 아무리 자랑스럽고 좋아도 그것을 듣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 그 말이 축복이 아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상담을 받으러 오신 최미영 씨라는 62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최근 동창 모임에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자녀들 이야기 때문이었죠. 모임에서 친구들은 늘 자식 자랑으로 대화를 시작했고 특히나 공부 잘한 자녀, 좋은 회사에 다니는 자녀, 돈 잘 버는 자녀들의 이야기로 늘 분위기가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최미영 씨는 속으로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녀의 딸은 오랜 시간 취업이 되지 않아 힘들어했고 아들은 결혼 후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딸 이번에 승진했잖아. 연봉도 많이 올랐대. 우리 아들은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집도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지 뭐야. 이런 말들을 듣고 있으면 최미영 씨는 친구들 앞에서 미소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모이지 않을 때면 그녀는 종종 혼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자식이 잘 되는 것은 부모로서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내 자랑이 다른 사람의 자식과 비교되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짓누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 이야기에 유난히 민감합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부모가 성공한 것이고, 자식이 어려움을 겪으면 부모가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문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통해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 있는 부모는 자식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타인의 자식도 존중할 줄 압니다. 공자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되 타인의 자식 또한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정말 품격 있는 사람은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할 줄 압니다. 그래서 내 자식의 성공을 말할 때도 상대의 입장을 먼저 헤아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 이야기를 할 때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지는 않았을까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에는 자식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혀를 꽉 깨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상대를 위한 말인지 아니면 그저 나의 기쁨만을 위한 말인지, 그 한순간의 배려가 당신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식 자랑은 내 자식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품격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내 자식의 행복을 바라듯 남의 자식의 행복도 바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품격 있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랑 두 번째, 돈 자랑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으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평생을 바치기도 하죠. 하지만 돈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부터 상대에게는 불편한 감정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편안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며 가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돈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영자 씨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그녀는 60대 후반이고 남편과 함께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며 알뜰하게 살아왔습니다. 김영자 씨 부부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저축해서 작은 집을 장만했습니다. 부부는 너무 기뻤고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랑하고 싶었죠. 어느 날 영자 씨는 오랜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친구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넓은 거실과 새 가구들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식사 중 영자 씨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친구들의 표정을 바꿨습니다. 이번에 집 살 때 현금으로 샀잖아.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더라고. 그 순간부터 친구들의 표정이 묘하게 어색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친구들은 영자 씨를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는 이유를 몰라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친구 한 명에게 솔직히 물었습니다. 친구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는 좋은 마음으로 얘기한 거 알지만 우리한텐 아직도 대출 갚느라 힘든 친구들이 많아. 현금으로 집 샀다는 말이 조금 힘들었어. 영자 씨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자랑이 친구들에게 얼마나 부담이었는지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과 상대를 비교하게 합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스스로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돈이라는 것은 결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인격이 높은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많이 벌수록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유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하더라도 비굴하지 않은 것이 진정한 군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겸손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존경과 진정한 부를 느끼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돈 자랑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 순간 내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작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부터는 꼭 기억하세요. 돈은 내게 만족을 줄지 몰라도 상대에게는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말입니다. 돈에 대한 자랑을 하고 싶을 땐 혀를 꽉 깨물고 참아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더 큰 존중과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랑 세 번째, 건강 자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건강에 민감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이 당연했지만 50대, 60대가 되면서부터는 조금씩 달라지죠. 그만큼 건강이 귀해지고 스스로의 건강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스스로 건강을 잘 챙긴다면 당연히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건강을 자랑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건강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자랑하는 순간 듣는 상대방에게 묘한 상처나 외로움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상담을 오신 이은숙 씨는 65세입니다. 그녀는 평소 운동을 좋아해서 꾸준히 수영도 하고 등산도 하면서 체력을 잘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친구들을 만날 때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나는 하루도 운동을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디겠어. 덕분에 병원 한 번 안 가고 살지. 나보다 어린 친구들도 요즘 병원 신세지는 경우가 많던데 난 다행이야. 은숙 씨는 좋은 마음에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지만 어느 날부터 친구들이 그녀의 말에 묘하게 반응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친구 한 명은 은숙 씨와 대화하다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건강한 건 좋지만 나는 아픈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것 같잖아. 순간 은숙 씨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고 친구를 끌어안으며 사과했다고 합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런 악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자신을 자꾸만 비교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작은 병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건강을 잃으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건강 자랑이 큰 아픔과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건강이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건강하지만 내일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건강이라는 것은 절대로 비교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늘 조용히 감사해야 하는 축복이다.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상대방도 당신의 말에서 위로를 얻지 상처받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건강 자랑을 하신 적 있지 않나요? 상대방이 내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겁거나 상처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쯤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조용히 손을 잡아주세요. 말없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건강은 내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 곁에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줄 때 더욱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할수록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럴 때 당신의 건강은 비로소 누군가의 삶의 위안과 희망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랑 네 번째, 과거 자랑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과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인생의 많은 시간이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기에 때론 지난 날이 오늘보다 더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과거 자랑은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특히나 나이 든 사람들끼리의 모임에서는 자신의 젊었던 시절이나 왕년의 성공을 자주 꺼내놓습니다. 그것은 나쁜 마음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이고 과거의 자랑스러운 순간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건 그 자랑이 때로는 듣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상담을 했던 조영자 씨는 올해 68입니다. 그녀는 최근 들어 이웃들과의 모임이 편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모임에 나가면 매번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주로 과거의 자랑들이었다고 합니다. 한 이웃은 늘 젊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인기 있었는지, 다른 한 이웃은 남편이 얼마나 잘 나가서 과거에 잘 살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되었죠. 영자 씨는 과거가 자랑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반복될 때마다 자꾸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영자 씨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들 멋진 과거가 있어서 좋겠다. 난 요즘이 오히려 더 좋아. 그때보다 지금 내가 더 마음에 들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영자 씨는 친구들과 조금 멀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과거 자랑을 하는 것은 대부분 현재에 대한 불안이나 아쉬움 때문입니다. 과거는 빛나지만 현재는 어딘가 불만족스러울 때 사람들은 계속 과거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맙니다. 과거의 영광은 분명 아름답지만 현재와 미래를 무시한 채 과거에만 매달려 있는 것은 듣는 사람들에게 피곤한 일입니다. 누군가의 과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될 때 주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좋았겠지.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여러분, 혹시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이 아무리 좋았어도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지 않는다면 그 과거는 결국 허상이 됩니다. 중국의 현인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나간 일에 집착하면 마음은 계속 과거 속에 갇힌다. 우리의 삶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지나간 시간이 아무리 아름답고 자랑스럽더라도 그것이 지금 내 삶에 부담이 되어선 안 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하루를 소중하게 여길 때 그 과거는 진짜 의미를 갖습니다. 과거를 자랑하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게 주어진 하루가 과거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말이죠.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과거의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순간이 그 어떤 과거보다 빛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랑 다섯 번째, 배우자 자랑입니다. 부부라는 것은 참 묘한 관계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서로를 가장 잘 알고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죠. 그러다 보니 배우자의 좋은 점을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남편은 집안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도와주고 정말 착해. 우리 아내는 얼마나 알뜰한지. 내가 번 돈으로 늘 예쁘게 살림을 꾸려. 정말 감사해. 이런 말들은 참 따뜻하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배우자 자랑이 남들의 마음을 작게 만들고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제가 상담했던 이정순 씨라는 63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정순 씨는 동창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늘 남편 자랑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자상한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늘 이야기했고, 친구들도 처음엔 듣기 좋게 받아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의 표정이 어색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이정순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참 남편 복도 많고 좋아. 근데 우리 남편은 안 그렇잖아. 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내가 초라해져서 힘들어. 정순 씨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친구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정순 씨는 남편 자랑을 할 때마다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대신 친구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공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친구들과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만 어떤 사람은 힘들고 외롭기도 합니다. 나에게 배우자가 큰 자랑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마음속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삶이 준 선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물을 조용히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부가 화목한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조용히 지켜야 할 인생의 행복이다. 진정으로 행복한 부부는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행복은 말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주변에 전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배우자에 대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도 나만큼 행복할까? 아니면 내 말이 혹시라도 그 사람 마음을 작게 만들진 않을까? 그 작은 배려가 상대방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배우자 자랑은 때로는 내 행복을 빛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대를 어둡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진짜 행복한 부부는 말이 아니라 서로의 눈빛과 미소로 자랑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침착하고 조용히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더욱 깊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랑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자랑, 자식 자랑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당연히 큰 기쁨이고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자식의 성공이 상대의 마음에 비교가 되고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랑, 돈 자랑입니다. 돈은 편리한 삶을 만들어주지만 절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돈 자랑은 상대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열등감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랑, 건강 자랑입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축복이지만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자랑할수록 더 겸손히 감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자랑, 과거 자랑입니다. 아름다운 과거는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지만 현재에 대한 불만족과 불안을 드러내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랑, 배우자 자랑입니다. 배우자는 삶의 동반자이지만 배우자 자랑이 때로는 상대의 부부관계와 비교되어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말이 아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여줍니다. 자랑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달리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 참는 것입니다. 혀를 꽉 깨물고 참는 한마디가 여러분의 품격과 인격을 높이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지고 말이 적으면 허물이 적어진다. 사람의 인격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필요한 말을 하고 불필요한 말을 참는 데서 드러납니다. 이제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 번 더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배려와 참음이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공감되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접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는 더욱 깊이 있고 따뜻한 주제로 여러분 곁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며 천냥 빚을 갚는 귀한 말을 아끼지 않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불필요한 자랑은 혀를 꽉 깨물고 참아내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